안녕하세요. 존버존버나네요. 자,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한국에 이제 배포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역시나 한국은 진짜 이 갈라파고스화라고 하죠. 너무 세국적이고 폐쇄적이구나. 이거를 예전부터 지금 중국에서는 이거 사용하고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FSD에 눈을 뜨면서 와,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야, 진짜 우리나라는 이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너무 진짜 쇠국되어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테슬라나 FSD 이거 도입되면은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게 되고 있다. 여기 보이시면 이게 하웨이 차예요. 하웨이 차 아바타 차일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보이죠? 사람이 안 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가서 이렇게 쭉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런 영상 보면은 맨날 댓글이 이렇게 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 달리지 않을까.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바타라고 해서 하웨이 거 이 차를 타면은 이게 지금 자동 주차를 시켜놓으면 자기가 그냥 가서 주차를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까지 왔죠. 차량 기다렸다가 이렇게 간 다음에 빈자리를 찾습니다. 빈자리를 찾아서 직접 이렇게 차가 가면서 이제 빈자리 찾으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쭉 해서 후진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합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게 보이시죠? 쭉 이렇게 해서 사람이 없는데 주차를 한다. 이렇게 앞으로 뺐다가 다시 주차를 하죠.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사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사기다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FSD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테슬라 FSD가 국내 일반 오너에게 실제로 배포되기 시작했고요. FSD 운전이 지금 보면 우리가 실제 운전의 이제 99%에서 98%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이 자율주행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 FSD 있잖아요. 테슬라에 이게 미국산 테슬라 차량만 가능하고요. 중국산은 불가하다. 아직까지는 조금 한국에서 다행이죠.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행이다. 중국산까지 이제 풀려버리면요. 이거 그냥 테슬라가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다 먹어버립니다. 왜냐? 자율주행이 안 되니까 국내 진짜 내연기관 국산차 일반 수입차는 바로 구형입니다. 바로 구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산 차량이 왜 갑자기 핵심이 된 이유가 뭐냐, 이 5만 대 수입 상한선 폐지 때문입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관세 협상을 맺었잖아요. FTA랑 그런 거 맺었을 때 연간 5만 대 차량 수입 한도가 있었나 봐요. 미국산. 근데 그게 폐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산 테슬라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입이 가능하고요. 테슬라는 이 규정이 풀릴 때까지 아마도 이 FSD 배포를 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숨기고 있다가 협정 이후에 이제 한국에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숨기지 않고 있었으면 이 5만 대 수입 한도 제한을 아마 안 풀어줬을 수도 있는데 이게 풀리면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FSD도 서서히 푼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실제 사용하고 그다음에 유튜버들도 FSD 자율주행 영상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거 보면서 다들 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내 테슬라 오너 중에서 FSD 14.14 이걸 배포받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영상도 뭐 다수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버들도 리뷰 영상도 실사용 영상도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국에 FSD가 배포되면서 서로 쓰고 싶어 한다. 저도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테슬라 이거 모델 S랑 모델 X가 가격이 1억 3천에서 1억 4천이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지금까지 되는 이런 모델은 너무 비싸서 일반 시장에는 확장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미국산 모델 3 스탠다드랑 그다음에 미국산 모델 Y 스탠다드 이게 과연 이게 배포가 되면서 자율주행이 될까,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가격은 한 4천만 원 후반에서 5천만 원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보단 좀 더 비쌀 거예요. 중국산보단 비싸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비쌀 수 있지만 이 자율주행까지 이제 또 탑재가 되면 더 비싸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여기에서도 쓰인다고 하면요 진짜 국내 전기차나 이런 거는 완전 구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반드시 이 테슬라가 미국산이어야 하는가?
왜냐하면요, 중국산 모델 있잖아요. 중국산 모델은 FSD가 사용 불가입니다. 이게 협정 때문에 이게 사용이 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협정으로 미국산만 규제 없이 FSD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산은 조금 메리트가 없어졌다. 그래서 미국산이 아마 메리트가 있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FSD 이게 월 정액 구독이나 아니면 일시 구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게 미국산으로 들어오면은요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산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SD,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주는 가치가 뭐냐? 이제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운전의 거의 99%를 이제 차가 담당을 하면서 뭐 교통 체증이나 차선 변경, 회전 뭐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이제는 운전자가 잘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운전하지 않는 경험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발전이 되면 이제 진짜 일자리조차도 위협을 하겠죠. 택시나 택배나 아니면 화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대체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인력들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기존 차량들의 이제 구식 스마트폰화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기존 차량들은 당연히 국산 전기차나 이런 것들도 자율주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구식입니다. 구식.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스마트폰이 처음에 애플에서 생겼잖아요. 스마트폰이 생겼는데 피처폰이 아직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게 스마트폰 차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들이 피처폰입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비싸든 안 비싸든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명품 뭐 2억 3억 되는 뭐 포르쉐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쓸모가 없어진다. 왜냐하면은요 중국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S800이라고 해서 이게 하웨이에서 나온 거의 뭐 1억 넘는 2억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요. 이게 판매량이요 포르쉐랑 그다음에 어디죠? 지금 포르쉐 파나메라, BMW, 벤츠 마이바흐, 벤츠 S클래스, 아우디 이런 데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8월에서 10월 달까지 판매량 가져왔는데요. 4,872대를 팔았고요. 포르쉐가 2,611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BMW가 2,200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S800 중국에서 나온 이런 고성능 전기 세단이 자율주행도 되고 이게 오히려 이제 벤츠랑 포르쉐랑 BMW를 뛰어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자율주행이 되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굳이 이런 비싼 차를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중국 사람들도 중국산 전기차 이렇게 인정 안 해주고 오히려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걸 많이 샀거든요. 포르쉐나. 이제는 고가 차량에서도 이제 중국산 전기차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자율주행이 되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시대를 여니까 국산 전기차들이나 국산 자동차들은 진짜 완전 구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아예 싹 다 바뀔 것이다. 그래서 기존 게임은 내연기관 반자율 중심으로 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게임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 시장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적응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국산 차랑 독일 차랑 일본 차는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한국 정부랑 현대차는 이미 판이 기울어진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뒤집을 수도 없고 그냥 테슬라가 이 영역에서 먹고 가는데, 단 중요한 거는 그냥 끝까지 이걸 막을 것인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은 어떤 차도 사지 마라. 그냥 미국산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 살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 외의 모델들, 그 다음에 국내 자동차는 웬만하면 사지 마라. 자율주행도 안 되는 거 그거 그 똥차 뭐하러 삽니까? 사지 마시고요. 테슬라 FSD 이거 되는 거 여러분들 알아보셔서 사시는데, 만약에 중국산도 된다고 하면 이거는 게임 끝이고요. 절대 중국산까지 되면은요 테슬라 말고는 거의 한국에서는 차를 안 살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안 살 거예요. 이 승용차, 그러니까 개인이 타는 차를 아마도 테슬라 말고는 안 살 거다. 왜? 자율주행이 안 되는데 그걸 뭐하러 사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 성능이 어느 정도냐,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신경망 구조로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해서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그냥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테슬라랑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들이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고요. 한국에서는 이걸 안 했었거든요. 한국은 그냥 학습, 그냥 주어진 이 도로에서만 갈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말아먹었죠. 말아먹고
다시 또 이제 테슬라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랑 지금 테슬라랑 이 격차가 지금 어마어마하다. 원래는 지금 현대차는 라이더 센서와 그다음에 정밀 지도 HD 맵으로 이거를 모듈식으로 해서 자율주행 방식을 개발해 왔지만 이게 거의 뭐 아예 뭐 안 됐죠. 거의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24년경에 이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제 따라가기에는 거의 많이 늦었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뭐 개발하고 있다는 아트라스 AI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테슬라 후발주자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데 과연 이게 잘 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냐 이걸 하려고 하면은요 테슬라는 지금 압도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이 데이터를 모으면서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106억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분석을 해서 다시 또 학습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현대차는 일반 고객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요. 뭐 국내 규제와 개인정보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데이터를 모을 이런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도 없고 거기에 투자도 거의 안 하고 있죠. 이 투자 비용만 테슬라랑 하웨이만 해도 여기 지금 데이터 이쪽 모아서 이렇게 분석하는 이것만 해도 1년 유지비가 몇 천억씩 든다고 하는데 과연 현대차에서 그걸 투자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거 투자 안 하고 있겠죠.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또 개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체 기술력도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테슬라 FSD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진짜 뼈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도 이제는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거 테슬라 FSD 진짜 좋구나. 이거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이제 미국산 차량에 대해서 더 살려고 이렇게 아마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미 뚫렸다고 해서 한국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중국산 테슬라만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산까지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요. 한국 판매에 지금 테슬라 절대 다수가 99.7%가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된 모델이거든요. 모델 3랑 모델 Y가.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FSD가 풀린다고 하면요. 아마 한국에는 엄청난 악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안 풀고 묶어 놓은 다음에 빨리 개발을 하려고 힘을 쓰겠죠. 근데 과연 테슬라를 뛰어넘는 이런 FSD를 개발할 수 있을까? 지금 뭐 아트라스 AI 개발과 엔드투엔드 전환으로 이렇게 해서 현대에서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티투닷 여기 뭐 대표 부사장인가가 지금 사임을 했는데 그런데도 주가가 오르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면 현대차 주가가 왜 오르는지 지금 이거 큰일 난 건데 지금 보면 여기 센서 구성이 뭐 8메가픽셀 카메라 8개 그다음에 레이더가 1개 라이더는 미탑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가 없는 이런 모델이다. 그래서 테슬라처럼 카메라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AI 엔드투엔드로. 그래서 이런 딥러닝과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도움을 받을까? 제가 봤더니 쭉 보니까 샤오펑이랑 아마 협력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바이두 모멘타 그리고 샤오펑이랑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차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산 전기차랑 이제는 협력을 한다고 하거든요. 테슬라에서는 아마도 현대차한테 자율주행 이런 시스템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굳이 테슬라가 현대차한테 자율주행 기술을 아마도 협업하거나 이렇게 제휴는 안 해줄 것 같은데 오히려 샤오펑이나 이런데 중국에서 한국에 진출하고 싶으니까 한국 법인도 설립하고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이런 기업들이 아마 현대차랑 협력을 해서 이런 자율주행을 공유해주고 제휴해주지 않을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샤오펑 거를 아마도 갖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샤오펑이 중국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라이더 없이 그냥 카메라로만 자율주행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엔드투엔드. 그래서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트라스 AI도 그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샤오펑이랑 제휴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26년 3분기에 아트라스 AI가 탑재돼서 이제서야 이렇게 페이스카가 공개되고 27년 말에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양산 차량이 탑재되고 28년에 아트라스 AI를 포함한 완성형 SDV 이 양산이 개시되고 2030년에 고도화된 자율주행 언제 합니까? 2030년에는 중국은 그냥 날아다니는 이 드론 나올 거예요. 드론 택시가 나와서 이미 자율주행 드론이 아마 상용화되지 않을까. 2030년 정도에는 거의 이거 보면서 언제 2030년이 언제나 진짜
막막하다 이렇게 봅니다. 테슬라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리고 테슬라 이 기술은 예전부터 상용화돼서 되고 있는데 이제 2030년이면 대체 언제예요, 언제? 날 지금 다 저물고 나서 개발하면 뭐 합니까? 이미 다 테슬라가 개발해 놨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테슬라를 계속 막을 거냐? 저는 그것도 의문이다. 그래서 샤오펑이랑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아마도 자율주행을 개발하지 않을까.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계속 무시해 왔는지. 현대차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중국산 전기차 뭐 어쩌고 저쩌고 안 산다, 뭐 안전이 안 좋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비아디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잘 팔리고 있고, 샤오펑도 들어오고 있고, 지커도 이제 들어온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 아마 대가리가 많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는 이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영상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 이거 무인주차거든요. 무인주차 영상인데 이건 이미 중국에서 거의 상용화 되어 있어요. 하위차 타면은요, 그리고 중국산 이런 자율주행 되는 전기차 타면은요, 이 자동주차는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부터라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되지도 않잖아요, 현대차에서. 근데 중국은 이미 이게 다 거의 다 되고 있다. 자율주행 차에는 거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주차하는 게. 이게 내리면은요, 알아서 주차시키면은 알아서 이렇게 앞뒤로 뺐다가 주차를 합니다. 이렇게 주차하는 게 보이죠? 예, 주차를 한다. 볼 수가 있죠. 이런 기술이 있는데 대체 한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하웨이 위청동 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영상까지, 조는 영상까지, 이게 아마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조는 영상까지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출이 되게 이렇게 벌금 맞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연기를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졸아도 될 정도로 자율주행이 잘 된다, 이거를 광고한 거 아닌가. 이 하웨이 차량이,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광고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자율주행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또 있거든요. 알아서 이렇게 자율주행이 갑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타서 알아서 자기가 노래도 다 이렇게 고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도 틀고 자율주행도 알아서 가는 게 지금 중국산 전기차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또 보시면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하웨이 차량 같아요. 하웨이 차량에서 이렇게 딴짓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자율주행이 상용화되어 있다. 이거 뭐 영상 사기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틱톡 가보시면 이런 영상 많이 올라옵니다. 한 번씩 가서 구경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아예 하웨이가 공개한 거거든요. 에이다스 3.3 버전을 공개했을 때 아예 이걸 공개했습니다. 자,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알아서 주차하라고 하면은요, 차가 가서 아예 이렇게 주차장 있잖아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빈자리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뺐다가 다시 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쭉 보면 옥상 주차장까지 자기가 운전합니다. 차량 피해가면서 직접 가서 이렇게 차주가 이렇게 시켜놓은 거를 가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차하러 가죠. 주차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받칩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으면 또 이렇게 뭐 뜹니다. 그 누가 왔다 이렇게 해서 하웨이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요, 대화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스처로 차주가 이렇게 부르면 옵니다. 이게 보세요. 차주가 나와서 이렇게 제스처로 부르면요, 이걸 모션 캡처해서 차가 이렇게 픽업을 하러 온다니까요. 이런 거가 안 될 것 같죠? 중국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죠. 중국에서 이게 된다. 이게 될 정도면은 이미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개발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댓글에서는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중국이랑 지금 자율주행 협업하게 생겼다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